지금 둘째 마당 2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변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수 상자를 생각해 보면 함수 상자의 위쪽 구멍이 한 개든 두 개든 정의할 수 있는데 그 함수 상자의 구멍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함수를 정의하는 시점에 그런 경우에는 가변 파라미터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함수의 구멍이 몇 개인지 알 수 없다. 그러면 땡땡땡 점 3개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자료형으로 된 구멍이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멍이 몇 개가 되는지 나중에 어떻게 결정하냐? 그건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 자, 이렇게 함수의 이름 뒤에 소괄호 붙여서 파라미터를 넘겨주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가변 파라미터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function 5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function 5라고 하는 이름 넣고요. create라고 하고 기존 소스 코드를 삭제를 합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 가변 파라미터를 받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function sum이라고 하는 함수니까 소괄호, 중괄호, 엔터. 자, 소괄호 안에다가 함수 상자 위쪽에 구멍을 만드는데 values라고 하는 이름을 그 구멍에 붙일게요. 그리고 int 붙이는데 자, 이거를 뒤에다가 땡땡땡 붙이면 이 구멍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함수 호출 시점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결과값으로 int가 밑에 구멍으로 던져지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자, 함수의 안쪽에서는 자, var total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자, for문을 이용할 겁니다. for라고 하고 value in values라고 하게 되면 이 values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개의 값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 값들을 하나씩 앞에 있는 value에다가 넣어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total이라고 하는 거는 total 플러스 value 이렇게 하면 그 값을 하나씩 더해서 토탈에 집어넣어 주겠죠. 근데 요거를 좀 더 줄여보겠다라고 하면 플러스 이퀄 value라고 하면 지금 요 코드가 더 줄어드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return total이라고 하게 되면 이 함수의 아래쪽 구멍으로 결과값을 던져주게 되는 거죠. 자, 이 함수를 호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sum이라고 하고 소괄호를 붙이면 되겠죠. 파라미터가 있는데 values라고 하고요. 이 values는 바뀔 수 있는 거라서 10 그다음에 콤마 20 콤마 30 콤마 40 콤마 50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을 던질 수 있고 그 결과값을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왼쪽으로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니까요. var result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print라고 해서 sum 함수 호출됨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result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들어가 있는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더한 그 결과값 15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변 파라미터고요. 땡땡땡이라고 하는 거를 이 파라미터에다가 명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함수의 파라미터의 모양이 좀 더 복잡해지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점점 이 파라미터가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보면 아주 단순한 형태로 만들면 굉장히 쉬워 보여요. 일반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스크립트 언어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기능을 좀 더 많이 집어넣으면서 코드를 만들게 되면 더 복잡한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됐을 때 이 함수는 이런 모양으로 정의된다. 함수는 이렇게 호출된다. 이런 개념이 명확해야 좀 어렵지 않게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코드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변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다시 하나 만들어 봅니다. 나가서 자, 새로운 자,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이번에는 자, function 6이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function 6이라고 만들고요. 자, function 6이라고 하는 데다가는 우리가 show 함수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봅니다. function이라고 하고요. show 소괄호, 중괄호. 함수가 하나 정의가 된 거죠. 자, 위쪽 구멍으로는 message라는 이름의
자, 문자열이 하나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구멍 하나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다른 개발자가 만든 함수를 호출하면서 자, 이 함수 안에서 자, 전달 받은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역슬래시 소괄호 그다음에 뭐예요? 메시지라고 하면 전달받은 거를 출력을 하겠죠. 자, 이 함수가 정의가 됐으니까 호출하고 싶으면 show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전달받은 메시지가 뭐예요? 안녕.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메시지가 이제 전달됐으니까 자, 그게 출력이 될 것 같은데 자, 이 파라미터 명을 안 썼네요. 메시지라고 하는 파라미터명을 이렇게 써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가 출력이 되는데 이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변수가 아니라 상수처럼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상수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메시지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자, 메시지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여기다가 아니오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 할당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넣게 되면 자, 여기에 자, 메시지라고 하는 데다가 값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얘가 상수처럼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 이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가 전달된 다음에 그거를 그 글자를 이 메시지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바꿀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로 전달된 값을 함수 안에서 바꿔서 다시 함수 바깥으로 전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이 함수 안에서 새로운 이 전달받은 걸 가지고 새로운 값을 만들고 리턴하고 싶다라고 하면 var을 이용해서 새로 변수를 정의한 다음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C 같은 경우에도 함수 바깥에서 함수 안으로 전달했다가 다시 그 결과를 함수 바깥에서 받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inout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지원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펑션이라고 하고요. show2라고 하는 함수를 새로 하나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똑같이 메시지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하나 만드는데요. 자, 여기에 string이라고 이렇게 넣었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 string 앞에다가 inout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봅니다. inout string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print라고 하고 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전달받은 메시지라고 하고요. 자, 이게 역슬래시 메시지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그러면 전달받은 메시지가 그냥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메시지라고 하는 데다가 이번에는 OK라고 하는 글자를 할당해 보는데 글자 할당해도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그죠? 위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show2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메시지에다가 안녕을 넣었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미리 만든 변수를 한번 넣어볼 거예요. var greeting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넣어볼 겁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를 넘길 때 메시지라고 하는 이름의 구멍에다가 greeting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 변수 상자에 들어가 있는 안녕이라고 하는 값이 전달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자, 이렇게 앰퍼센트를 붙이게 되면 이 변수 상자 통째로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녕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 통째로 전달되니까 실제로 메시지가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변수가 들어가면서 메시지 오케이 하게 되면 얘도 이 변수를 가리키게 돼요. 이 변수가 뭐냐? 그리팅이라고 하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서 이 밑에다가 프린트라고 하고 여기다가 그리팅 변수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출력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팅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변수의 값이 그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팅 변수의 값이 OK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로 일종의 변수를 전달해서 그거를 다시 전달받는 경우, 자, 이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파라미터 앞에는 inout을 붙이고요. 파라미터 자령 앞에. 그 다음에 함수로 호출할 때는 변수 앞에 앰퍼센트를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파라미터, 함수의 파라미터가 inout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가변이라고 해서 땡땡땡 점 3개를 붙이는 경우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